즐거운 영상 제작을 위한 첫걸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비디즈입니다. 우선 좀 많이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작년 이맘때쯤에 올렸던 컨텐츠 혹시 기억하시나요? 2020년도 영상업계 뉴스를 정리를 하면서 21년도 전망을 한번 살짝 해봤는데요. 제법 예상대로 이 21년이 흘러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신감을 얻어서 다시 한번 도전하는 두 번째 연말 결산 콘텐츠, 21년도 영상업계 뉴스와 22년도에는 어떤 걸 염두에 두고 우리가 좀 지켜봐야 할지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비디지의 영상 제작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21년도의 가장 큰 뉴스는 바로 K 컨텐츠의 흥행입니다. K 컨텐츠 하면은 떠오르는 이름이 하나 있으시죠? 네, 바로 오징어 게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흥행을 했는데요. 넷플릭스가 서비스되는 모든 나라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은 물론이고요. 역대 시청시간 1위, 역대 시청 가구 1위라는 역대급 흥행 기록을 세우면서 드라마의 끝판왕이라고 불렸던 왕좌의 게임을 뛰어넘었다라는 그러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오픈한 DP도 꽤나 준수한 성적을 거뒀고요. 지옥도 오징어 게임만큼은 아니지만 전 세계 1위를 기록하면서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오픈한 고요의 바다는 조금 호평을 좀 받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월드 랭킹 3위까지는 올라갔다고 해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만든 콘텐츠가 그 뛰어난 퀄리티에 비해 글로벌 시장에서는 흥행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2020년에는 영화에서 기생충이, 그리고 21년도에는 드라마에서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인 흥행에 성공했죠. 이제 외국인이 한국 영화, 한국 드라마를 영어 자막으로 보는 게 더 이상 어색하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바야흐로 K 콘텐츠의 시대인 거죠. 이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OTT 입장에서는 이 오징어 게임 같은 잘 만든 오리지널 시리즈가 매우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 킬러 콘텐츠 하나가 이 전체 서비스를 먹여 살리고 있거든요. 사실 오징어 게임만 하더라도 넷플릭스에 안겨준 그 경제적 가치가 한 1조 원 정도 된다고 하니까 정말 대단하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국 콘텐츠에 대한 투자는 2022년에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분야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 영상 업계에 꽤나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정부에서도 이거를 좀 눈여겨보고 있다고 해요. 문화체육관광부 이 2022년도 목표를 보면 이 K 컨텐츠가 무려 2개나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창의적 인재 육성도 한다고 하니까 아마도 관련된 사업 같은 거를 시작을 할 것 같아요. 크게 기대는 하지 않지만 그래도 잘 눈여겨보면은 작은 기회라도 하나 생기지 않을까 싶네요. 2022년에도 오징어 게임 같은 전 세계적으로 대박나는 콘텐츠가 또 나와서 이 K 콘텐츠의 위상이 계속해서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두 번째 뉴스는 바로 편집자의 대중화입니다. 이 유튜브가 흥행을 하면서 수많은 전문가들이 유튜브에 와서 자신의 노하우를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상 업계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비디오 클래스, 편집하는 여자, 존 코바, 비디즈 같은 분들이 다양한 영상 제작 노하우를 공유를 하고 있죠. 그리고 영어를 좀 잘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조금 발번역이긴 하지만 이 자동 번역 기능을 이용하면 해외 크리에이터의 그런 영상 제작 노하우까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예전이라면은 어딘가에 소속이 돼서 도제식으로,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 사수와 부사수 이런 식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서 가르치고 혹은 전수됐던 그러한 모든 지식들이 이제는 유튜브를 통해서 전수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핵심만 모아서 매우 속성 과정으로 말이죠. 그러다 보니 요즘에는 이 영상 제작이 약간 흔한 분야가 되어버렸습니다. 실력도 전체적으로 이 상향 평준화가 되었고요. 이 영상 커뮤니티의 구인구직란에 보면은 학생인데 편집 알바를 하겠다 이런 글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고요. 신입으로 들어오시는 분들 혹은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의 제작 스킬을 갖추고 들어오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신입은 정말 신입이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열까지 모든 걸 다 가르쳐야 했다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제작 스킬을 갖추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진 거죠.
사실 편집자의 대중화는 훨씬 이전부터 조짐이 있다가 2021년에 좀 확실해졌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2020년 결산 콘텐츠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강의가 엄청나게 늘어났다. 특히 영상 제작 관련된 분야에서의 온라인 강의가 정말 많이 제작이 됐거든요. 이런 영상 제작 관련 온라인 클래스의 증가가 편집자의 대중화 현상에 아주 크게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21년에 뉴스로 한번 꼽아봤어요. 그럼 편집자가 대중화되고 누구나 전문가급의 제작 기술을 갖추고 있다면 남들과는 다른 나만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포인트는 대부분의 영상 제작 강의들이 영상 제작의 기술을 가르쳐 준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이 영상 제작 기술이 뛰어나다고 영상 제작 실력이 뛰어난 걸 의미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뛰어난 영상 제작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이 더 필요한 거냐 하면은 바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능력, 바로 영상 기획력입니다. 이 기획력은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형식의 강의 혹은 이런 유튜브 영상으로는 조금 익히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안에 나만의 독특한 시선이라든지 감각 이런 것들이 좀 담겨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알려주는 건 내가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어느 정도 가이드로 삼을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이거는 내가 스스로 개발해야 하는 그러한 영역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기획력을 키우기 위해서는요, 많이 읽고 많이 보고 많이 생각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많이 만들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 깊은 고민과 끊임없는 시도로 길러지는 그러한 능력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아마 개인 차이는 조금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코 단기간 속성으로 끝날 수 없는 분야라는 건 확실합니다. 2022년도에는 물론 영상 제작 기술도 중요하지만 이 영상 기획력에 집중해서 남들과 다른 경쟁력을 갖춰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마지막으로 뉴스까지는 아니고요, 유튜브의 변화와 나름의 걱정을 조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여전히 유튜브는 대세입니다. 대세인데 이 2021년도에는 그 전과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우선 방송을 활용한 콘텐츠, 그러니까 핫클립이나 하이라이트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방송국에서 운영하는 스튜디오나 혹은 OTT에서 제작하는 그런 콘텐츠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 개인 크리에이터 콘텐츠가 완전히 사라진 거는 아닌데요, 이 영상 전문가들, 그러니까 소위 방송국 놈들이 아주 빠르게 치고 올라온다라는 그러한 느낌을 받은 한 해였습니다. 이 적당히 기발하고 적당히 독창적이고 적당히 필요한 정보도 주면서 적당히 자극적인데 또 연예인도 나오고 편집도 기깔나고 퀄리티도 어느 정도 괜찮다면은 안 볼 이유가 없잖아요. 이게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요, 굳이 비유를 하자면은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작고 개성 넘치는 그런 맛집들이 모여있는 곳이 핫플레이스가 되면서 이런 임대료나 이런 것들이 점점 오르게 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 프랜차이즈 이런 가게들이 다 들어와서 상권을 장악하게 되는 그러한 과정 말이죠. 이게 유튜브도 혹시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되는 거죠. 안 그래도 유튜브는 이미 레드오션인데 방송국, OTT, 거기다가 연예인들의 그러한 개인 채널까지 가세하면서 개인 크리에이터는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는 게 현실입니다. 사실 이 유튜브는 개인 크리에이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거잖아요. 방송국에서 만들지 못하는 그런 독특함, 기발함, B급 정서 이런 것들에 사람들이 매료되면서 이 유튜브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러한 것들을 주도하던 개인 크리에이터가 없어져 버리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어디서 본 듯한 그런 비슷한 포맷의 콘텐츠만 가득하게 되고 열심히 스크롤을 올려도 마땅히 볼 거를 찾기가 어려워진다면, 요즘 유튜브는 볼 게 없어 하면서 사람들이 떠나게 되는 날이 언젠가 오게 되지 않을까요? 이 유튜브를 유튜브답게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영상을 만드는 사람과 영상을 소비하는 사람 모두 좀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개인 크리에이터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겠죠. 시청자들의 눈높이가 높아진 만큼 영상의 퀄리티도 높아져야겠고요. 끊임없이 현재에 안주하지 않는 끊임없는 새로운 시도로 좀 매력적인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 영상을 소비하는 입장에서는 나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고 자극을 주는 그러한 크리에이터 찾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생각을 멈추고 되게 이런 짧은 즐거움이나 이런 짧은 자극 등을 제공
제공을 하는 쇼츠나 또는 하이라이트 이런 클립에 매몰돼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유튜브에 머무는 시간이 좀 더 가치 있는 시간으로 채워졌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아래에 있는 구독하기 버튼 좀 눌러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은 이렇게 2021년도 영상업계 뉴스와 2022년도 전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사실 2021년도에 이 영상업계 뉴스라고 할 만한 게 딱히 없었어요. 그냥 코로나로 시작해서 그냥 코로나로 끝나버린 느낌입니다. 2020년에는요, 막 코로나를 우리가 접하면서 생기게 되는 굉장히 많은 변화들로 인해서 이 드라마틱한 그러한 뉴스들이 좀 많았거든요. 2021년도에 넘어오면서 이제 그러한 변화들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이 좀 더 단단해지는 그러한 느낌이었습니다. 이 세상이 워낙 빠르게 변하니까 그 빠른 변화에 발맞춰 가려고 다들 이렇게 허덕이면서 그 변화를 좀 쫓아갔다라는 그러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물론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 맞춰서 빠르게 반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끔은 한숨 돌리면서 내가 방향은 맞게 잡고 있는 건지, 그리고 어떠한 문제를 충분히 깊게 들여다보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한 번씩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디 옳은 방향으로, 그리고 한층 더 깊어지는 2022년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분들이 즐겁게 영상 제작하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비디지였습니다. 안녕.